안녕하세요. 일관단해석 직관영어 상변쌤입니다. 오늘 2020년 경찰 1차 영어 독해 파트 1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결어 문제라고 하는 건데요. 그 연결어 두 개를 넣기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연결어 넣기 문제, 뭐 빈칸 문제라고 해도 되고요. 연결어 빈칸, 연결어 넣기 문제. 이거를 풀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들. 첫 번째, 해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용법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본문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해석으로 접근해야지 해석으로 접근하지 말고 용법으로 접근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for example, 예를 들어 이런 표현들이 우리나라 말로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 영어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영어에서 for example이라고 하면 무조건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도 예를 들어라고 얘기하면 다시 말해서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예를 들어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 해석으로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넣어보는 거야. 그 연결어를 해석해서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냐 아니냐를 찾는데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문제 풀 때는 연결어 문제는 앞뒤에 나온 내용의 덩어리, 그 앞에 나온 내용의 덩어리와 뒤에 나온 내용의 덩어리를 이거를 비교하셔야 돼. 그래서 이 연결어 용법이 맞냐 안 맞냐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instead라든지 rather 같은 표현들 보면 instead 뭐 대신에, rather 오히려, 대신에 오히려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 얘네들이 실제 문제 쓸 때는 앞에 A 하지 않는다. A 하지 않는다. 대신에 오히려 B 한다. 이럴 때 쓰이거든요. A 하지 않는다. 대신에 오히려 B 한다. 이 용법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In other words라는 표현이라든지 that is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앞에 뒤에 있는 내용이 둘 다 일반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하나가 구체적이고 하나가 일반적인 게 아니라 둘 다 일반적인 내용이고 같은 말을 할 때 이거를 다른 표현을 써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 however이라든지 but이나 yet 같은 것들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단순히 역점만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새로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내용을 강조하는 용법으로 나왔을 때 학생들은 이거 역접이 아닌데 왜 쓰였을까? 해석상으로 그러나가 이상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이 강조됐으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의할 것은 이겁니다. 문장 단위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연결어를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 사이의 관계로 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요 문장하고 요 문장 사이의 관계야. 앞에 내용과 뒤에 전체 내용에 대한 관계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단순히 문장 단위로다가 이것이 연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큼직큼직한 덩어리로 연결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됐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처음에 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이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건 내용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글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연결어, 앞뒤에 있는 내용 조심하죠. 그 다음에 for example이라든지 뭐 however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문장에 컴마 사이에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컴마 사이에 낄 때는 그 껴있는 문장과 껴있지 않은 문장, 그 앞에 있는 문장 이전과 껴있는 문장 이후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알겠어? 앞 문장하고 그 문장일 수도 있고 그 전과 그 이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껴있는 거 바로 앞과 뒤가 아니야. 한 문장 내에서. 알겠어요? 연결어라고 하는 것들은 문장 안에서 그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 또는 문장들과 문장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한 문장 안에서 그 앞과 그 뒤가 아니라고요. 물론 원어민들 중에도 헷갈려서 그렇게 쓰는 원어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원래 용법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6번 지문을 읽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The most obvious
가장 명백한 salient, 두드러진 feature, 특징입니다. of moral agents, 도덕적 행위자의.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자란 뭐야?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가장 명백한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is a capacity, 하나의 역량인데 뭐의 역량이냐면 rational thought, 합리적 이성적 사고의 역량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성적인 사고 안 되면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뭐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 일반인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범죄 저지른 것보다도 처벌이 약하죠. 그죠? 이건 조선시대 때도 그랬대요. 뭐 경국대전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그 당연한 거죠. 왜? 이성적 사고를 못 하니까. 지가 뭔 짓 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그거는 있더라고. 술 먹고 한 거에 대해서는 현재는 좀 약하게 처벌받는데 조선시대에는 강하게 처벌받았었대요. 어디서 들었는데 봅시다. 아무튼 간에 도덕적 행위자의 가장 명백한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이성적 사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하나의 uncontested, 논쟁할 여지,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필요 조건이 됩니다. For any form of moral agency. 임의의 형태의 도덕적 행위자에 있어서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자는 무조건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 필요 조건이에요. 알겠죠? Since 왜냐하면 we all accept that. 우리 모두 인정하기 때문이지, 데디아를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뭐를? People who are incapable of reasoned thought.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이 cannot be held morally responsible for their actions. 이거는 이제 hold, 사람이 목적어를 쓰이고 그 다음에 responsible, accountable for 이렇게 쓰이게 되면 이 사람에게 뒤에 있는 것에 책임을 지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거가 수동태 되면 사람이 주어 자리에 오면서 얘가 be held가 쓰이고 그대로 나머지 쓰이겠죠? 그래서 be held responsible for, be held accountable for, 뭐뭐의 책임을 지워지다, 책임을 지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책임질 수가 없어.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도덕적 행위자, 임의의 형태의 도덕적 행위자의 가장 필수 조건이 뭐란 얘기야? 논쟁 여지가 없는 필수 조건이 뭐란 얘기야?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we move beyond this uncontroversial salient feature of moral agents, 만약에 우리가 움직인다면, 넘어서 움직인다면 이 uncontroversial, uncontested랑 같은 말이죠. 그죠? 논쟁의 여지가 없는 두드러진 도덕적 행위자들의 특징을 넘어서 움직인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성적 사고 능력이라는 것을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이성적 사고라는 걸 넘어서 움직인다면, 알겠어요? 이걸 일단 넘어가면 그럼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은 그거다. 이성적 행위자, 도덕적 행위자의 필수적인 조건이 뭐다?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성적 사고야. 근데 이걸 한번 넘어가면 이런 뜻이 나왔죠. 그죠? 뭔가를 넘어갔어. 내용이 지금 전환이 된 겁니다. 그죠? 넘어가면, 그렇다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실제적인 flesh and blood,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는 도덕적 행위자, 그죠? 개별적인 도덕적 행위자들입니다. 이래서요? flesh and blood, 뭐예요? actual flesh and blood individual moral agents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실제 피와 살과 피로 이루어진 그 개별적인 도덕적인 행위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 중간에 이제 이거 뭐냐면 뭐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우스꽝스럽게 이상화된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상화시키면 뭐 인간은 뭐 신적인 존재처럼 볼 수도 있잖아요. 만지 인간이 뭐 그 피와 살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존재처럼 볼 수도 있잖아.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진짜 실제로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개별적인 도덕적 행위자의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이미 나왔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확실히 그 사실일 거다. 어떤 사실이냐면
모든 도덕적 행위자가 bring 가져온다 다수의 그런 관점을 to bear on bring A to bear on B가 나온 거야. bring A to bear on B 그러면 A를 B에다가 사용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관점을 사용한다는 거야. 어디에 있어서 모든 도덕적인 문제 상황에 다수의 관점을 가져다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어. 그럼 관점을 하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을 다 가져와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특징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There is no one size fits all answer to the question. 있지 않대요. There is no니까 없대요. 하나의 사이즈로 모든 것에 맞는 one size fits all의 양은 뭐야? 한 사이즈로 모든 것이 맞는 우리 왜 그 일바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꽃무늬 한 사이즈로 다 맞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로다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게 one size fits all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하나로다가 모든 사이즈를 섭렵해버리는 그런 답변. 이해됐어요?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답변. 이런 거,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질문입니까? 무엇이 기본적인 방식들이에요? 도덕적 행위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방식들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단 하나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까? 잘 봐봐. 관점이 하나가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 여러 개의 관점을 가져온다고 그랬잖아. 이 말하고 이 말이 같은 말이지. 그죠? 같은 말하고 있는 거야. 아까는 내용 전환 있고 지금 같은 말 했어요. Rather, 오히려 도덕적 행위자들은 wish to affect others in different ways.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얘기야. 뭐에 따라서?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이를 대할 때, 성인을 대할 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However는 아까 얘기했지만 역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새로운 내용을 강조할 때 쓸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니은에는 지금 어떤 게 들어갔습니까? 앞뒤에 똑같은 얘기 나왔지. 그지? 그러면 니은에 똑같은 얘기 나오면 there is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otherwise는 뭐야? 앞에 있는 걸 부정하는 거잖아. 그지? 그렇지 않다면 앞에 있는 걸 뒤집어서 가정하는 것이 otherwise가 틀렸고 어쨌든 after all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뒤집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after 어쨌든이 되려나요? 응? 앞소리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기억을 한번 따져볼게요. however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앞에 내용은 첫 번째 이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했었고 그럼 이거를 넘어섰을 때 두 번째 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uncontroversial 논쟁의 여지가 없는 두드러진 그런 특징, 도덕적 행위의 특징을 넘어서 움직인다면 하고 얘기했어요. However, 하지만 내용 전환이죠. 하지만 이걸 넘어서 움직인다면 가능성이 있죠. 그죠? 넘어서 움직인다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지? 새로운 내용 강조로 보면 되겠네요. 새로운 내용 강조. However 용법이. Furthermore, 게다가는 이제 첨가인데 첨가라고 하면 지금 요 내용이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걸 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두드러진 그 특징, 도덕적 행위자의 특징을 넘어서 움직이면 요 내용을 뺀 상태에서 게다가 두 번째로 저기도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게 두 번째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었던 이 내용도 앞에 있는 내용을 넘어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furthermore라고 어울리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to briefly란 말은 될 수가 없죠. 이건 뭐 할 때 쓰는 말이야? 이건 요약할 때 쓰는 말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야?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는데 앞에 내용을 뒤집으면서 그죠? 이걸 넘어서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뒤집는 느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특히라는 뜻은 비슷한 내용을 할 때 이거 특히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이게 제일 두드러져 할 때 쓰는 말이잖아. 이것도 아니고요. 정답은 however하고 there is 이거밖에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냥 뭐 느낌이 어떠냐면 까다롭다. 그죠? 까다롭다. 풀리긴 풀리는데
학생들이 이걸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풀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 그냥 느낌으로 풀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느낌으로 풀어도 틀리진 않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That is라고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뒤에 똑같은 얘기했거든. 이 얘기가 이 얘기 같은 얘기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재진술입니다. 그래서 재진술. 같은 얘기를 할 때 표현을 바꿔서 썼어. 그러면 in other words 또는 that is to say, that is 이런 표현이 쓰인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한 거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 연결어들 중에서 용법이 좀 헷갈리는 게 있으면 사전에서 한번 특히 영영사전을 보셔야 됩니다. 영어한 사전을 보시면 의미가 없어요. 영영사전에서 이것이 언제 쓰인다라는 그 용법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평가원에 쓰는 연결어 옛날에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확실한 거 위주로다가 많이 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평가원에서는 however이 나오더라도 역접에만 쓰이고 새로운 내용 강조할 때는 거의 나온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학생들한테 괴로움을 줄 수가 있잖아. 근데 공시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용법까지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연결어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